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날을 조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매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보건의 날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는데요. 사람들은 새해 첫날 무엇을 소망할까요? 아마 건강이겠죠. 보건이란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킨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계신 김병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 모시고 폭넓은 공공의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단장님, 혹시 의사십니까? 네. 저는 뭐 정확하게 지금 기구 자체를 처음 듣는 기구가 돼가지고 보건학 박사님인지 의사인지를 제가 생소해가지고 이따가 차근차근 이 기구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고 먼저 세계보건의 날이 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좀 낯설어 보이는 거는 너무 이제 우리가 보건의 날, 보건이라는 부분에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뭐 홍보가 덜 됐든지. 네. 그래서 세계 보건의 날이 지정된 의미, 그리고 그 유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세계 보건의 날은 1948년에 세계 보건 기구가 창설될 때가 4월 7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창립 기념일을 기념해 가지고 세계 보건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1948년도에 제정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그 해부터 계속 기념을 해왔지만은 1914년이 되어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보건의 날은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날은 이제 보건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WHO 생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의미는 몰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의료하고 보건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죠. 의료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쪽에 중심이 가 있다면은 보건이라면은 주로 건강 증진,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런 쪽에 좀 관심들이 가 있는 거고 실제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건의 날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중점으로 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의료를 좀 함축하고 있다고 보면 맞겠네요. 네, 그렇죠. 큰 의미로 치면은 다 함축하고 있지만은 좁은 의미로 치면은 이제 의료랑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보건이라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건강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매년 WHO는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서 새로운 슬로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건강한 시작, 희망찬 미래로 정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시작, 희망찬 미래.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이 슬로건을 제정하는 이 과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매년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이제 슬로건을 만듭니다. 근데 올해 이제 만들었던 거는 Health Beginning, Health Hopeful Future라는 개념을 했고 이걸 이제 번역하면은 건강한 시작, 희망찬 미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하고 신생아의 건강이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기초가 되고 건강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건강의 기초가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가 즉 희망찬 미래가 보장이 되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모성 건강. 네네 그런 쪽에 이게 포스가 이번에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마찬가지로 매년 이 슬로건을 가지고 와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지가 30주년 됐습니다. 30주년이 돼서 올해는 저 슬로건을 그대로 쓰지는 않고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은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이라는 의미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건강 증진 분야를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제 캠페인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30주년입니까? 예, 건강증진 국민 건강증진법이 30년 제정된 지 30년. 의미 있는 해다, 그죠? 예, 저희는 그렇죠.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이 막연히 보통 생각에 그냥 뭐 금연운동이나 하고 그런 줄만 생각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건강 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거의 총괄하고 있는 듯한 조직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단장님께서 현재 아까 처음부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단장님으로 계신데요. 정확히 이게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원래 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어딘지 매우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저희가 그 많은 공공의료 분야 중에서 실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실제 공공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예. 공공보건의료의 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데에 대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한데 시도나 시군구가 그러한 역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해라 라고 만들어진 게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 정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의료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에 실제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의료 정책을 좀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더 많이 맡게 되었고요. 또 이제 저희들한테 추가됐던 거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종사자들이 공공보건의료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공공보건의료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가 제일 먼저 뜨세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걸 교수님께 바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요즘 그 의정 갈등 이후에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 뭐 공공의료 확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공공의료가 뭐지? 왜냐하면은 공공의 반대되면 그 많이 민간 의료. 저는 의료는 거의 의료 자체가 그냥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공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거를 공공의료가 따로 있고 민간의료가 따로 있을까? 코로나 때에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그 감염병에 대한 일정 정도를 다 부담을 하고 치료를 맡아가 하고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공공의료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개념 정리를 교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 공공보건의료라는 개념 자체는 아주 뭐 외국으로 치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령으로 시작된 거는 한 2000년 정도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때 공식화됐습니다. 근데 그때 법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는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면은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라고 법률적으로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의료원 같은 그런 데서 제공한 걸 말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서 기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교수님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현실 어떤가요?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보건의료에 요구하는 거를 그만큼 공공보건의료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그 의료에서 특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맥상은 첫 번째가 수도권 선호. 무조건 수도권 가면 잘 될 것이다. 공공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당연하죠. 공공의료도 공공의료로 치면은 다 수도권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의료원 거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앙과 지방의 그 공공의료 서비스, 뭐 현실, 격차 이런 게 어느 정도 심합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그다음 병상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체 병상 중에서 한 10%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외국 같으면 그게 한 30% 40% 된다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걸 늘려야 된다. 이전 역대 정부에서는 그걸 늘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부가 늘리는 만큼 민간에서 더 많이 늘려서 점점 비율이 더 떨어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한 15% 뭐까지도 올라갔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공의료가 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다 커버할 것이냐, 또 강제화시킬 것이냐. 또 하나는 여기서 또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게 공공의료만 볼 것이냐 아니면 공공보건 서비스를 볼 것이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보건의 날 이야기 하셨을 때 보건은 건강 증진, 질병 예방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많은 부분들은 질병 예방이나 보건 서비스에 대한 거는 보험수가가 없어요. 거의 책정이 안 돼 있거나. 그런 쪽에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당연히 거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수익이 나는 게 않는 서비스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공보건 서비스를 가장 크게 제공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보건소거든요. 그럼 보건소 조직이 계속 커져야 되느냐? 보건소 조직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기능을 좀 추가하려면은 당연히 기업가들의 반발이 굉장히 더 세고요. 그렇다고 지금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의원들이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환자가 계속 줄고 있고, 그래 되니까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의 역할이 계속 줄어드니까 결국은 보건소가 그 지역에서의 그 의료 소비를 충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의료 서비스나 보건 서비스의 많은 부분은 도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적어도 부산시 안에 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점검하고 하는 부분 역할을 지금 단장님께서 그 기구의 네. 장이신데 어떠세요? 지금 부산 딱 이제 예를 들어가 부산의료원 이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뭐 준비를 하는 게 있으신지. 제가 뭐 직접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뭐 이렇게 뭐 결정하거나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고, 저희들은 어차피 그걸 지원하거나 이제 올해 일종의 싱크탱크는 아닙니까?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예. 되는데 우리를 싱크탱크로 생각은 안 하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는 올해가 이제 저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예. 중점적으로 좀 하려는 게 이제 의료원을 워낙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원의 이제 현황이나 의료 이용 형태 분석이라든지 그런 쪽에 의료원에 관련되는 것들이 저희가 좀 올해 연구 주제로 좀 많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가 좀 나오면은 앞으로 또 서부산 의료원도 지어질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 의료원의 한 형태가 될 거고, 의료원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고급화 인식을 좀 시켜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싶거든요. 부산이 이제 뭐 노인과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이. 네. 예. 바다는 원래부터 있는 건데 워낙 그 고령화돼 가지고 노인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뭐 자주 섞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이제 건강 수명을 따지자면은 서울이 1등이고 부산이 거의 뭐 하위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건강 수명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오래 사는 거하고 그걸 이제 기대 수명이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기대 수명 오래 사는 거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질병이 없이 네. 오래 사느냐가 건강 수명인데요. 예. 이거 두 가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번은 첫 번째 오래 살아야겠죠. 건강 수명이 높아지려면 일단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기대 수명이 높아야 되는데 예. 기대 수명이 높아질 맞네.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사망률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질병 사망률이, 그러니까 연령별 질병 사망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부산이 전국에서 좀 높아요. 암이든지 심뇌혈관이라든지 다른 질병으로는 아, 그런가요? 네, 기본적인 그 사망률 자체가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질병 발생에 대한 유병 상태도 좀 봐야 되는데, 부산이 암 검진율이 전국보다 좀
낮습니다. 잘 그러니까 안 받을라 하네. 좀 늦게 발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타 시도는 암 검진을 좀 조기에 많이 받아서 조기 발견하면 좀 음. 치료하고 나면 좀 오래 사시는데 음. 부산은 좀 발견하면은 좀 늦은 상태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음. 치료도 조금 늦은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오래 살지 못하고 음. 암 병기도 좀 높은 상태 그런 상황이 암 좀 영역도 좀 있는 것 같고 검진 제때 안 받는다. 그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보건이죠. 네네. 질병 예방과 건강정진 분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기대 사망 자체가 일단은 좀 이제 높아야 되는데 기대 사망은 실제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들이 좀 많아지는 거는 전국에서 제일 많아 시도 중에서 시군구 중 그러니까 17개의 시도 중에서 광역 특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그 노인 인구들이 제일 많은 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많은 긴 맞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부산이 살기 제일 좋아서 노인들이 제일 많이 와서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가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겠죠. 상대적 상대적인 인구가 비율, 고려가 되는. 상대적인 비율이라고 예.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 나이 들어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 중에서 1등이 부산이거든요. 그 맞습니다.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시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오래 사실 수 있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주는 게, 즉 건강 기대 수명을 좀 늘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 증진에 좀 더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서 좀 더 오래 사시는 게 하나 있고, 즉 사망률을 낮추는 다양한 활동들이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부산에 소개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길 많지 않습니까? 그 바닷길, 건강도시 무슨 부산을 위해서 뭘 하시는지. 건강도시 부산에는 각 구마다 무슨 길 많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갈매길. 갈매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예. 많은 길들을 만들고 있고 예. 그거 외에도 뭐 동구 같은 이바구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기 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보건사업, 즉 건강정신사업 보건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산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은 안전도시, 그다음에 그것도 인정을 받았고. 아, 인정받았습니까? 예, 안전도시. 수년간 노력했는데. 예,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하드립니다. 건강도시도 계속 지금 인정하고 계속 유지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지표 하나가 실제로는 나이 차가 1.8년 차이 난다고 돼 있거든요. 서울이랑 1등하고 하는데 1.8년 차이가 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하나에 왜냐하면은 같은 부산 시내도 실제로는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가장 높은 데하고 가장 낮은 데가 거의 진짜 한 6세, 7세 이상 차이 나거든요. 오, 부산 그 정도로 시내도, 납니까? 부산 시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타 시도하고 비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산 시내에서 좀 더 그런 취약한 지역을 좀 찾아내서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오래 살거나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부산 안에서의 그런 지역적 격차 그 해소를 위해서 부산시와 이렇게 뭐 부산의료원이나 아니면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분께 자랑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부산시 저희 이제 지원단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정책 연구고 예. 그 다음에 분석이거든요. 네네. 분석이고 뭐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풀어내는 거라서 예. 각 군구 단위로 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시 전체를 좀 통괄하는 형태의 거시적인 역할을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거고 실제 그거란 액션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 시군구 보건소에서 좀 더 활동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산이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건강센터 사업이거든요. 마을건강센터 사업은 부산시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어떻게 보면 퍼뜨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동 단위로 이전에 보건소가 구에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동 단위에 그냥 예. 센터를 하나씩 두자.
그게 이제 마을건강센터 사업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마을건강센터 사업은 동 단위로 이제 센터를 거기 둬가지고 저 시골에 자연불하게 하듯이 마찬가지 그 접목이 되는 것 같네. 도시에도. 예, 그렇죠. 네네. 이제 그뭐 읍면동에 건강기구 좀 갖다 놓고 아니요, 건강기구 요가도 하고 뭐.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간호사를 배치해 놓습니다. 아. 간호사를 의료 인력을 간호사를 배치해 가지고 네, 진료소 개념으로. 일종의 진료소 개념이죠. 네네네. 간호사를 배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체크하고. 검지도 해주고 체크도 해주고 네. 그게 필요한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시키니까 음. 이전에 비해서 특히나 이제 부산이 좀 취약한 질병 질환이가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더 하게 있고 걷기 그다음에 걷기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마을 자조 모임도 잘 되고 그런 형태로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아니 마을 정진 건강정진센터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무관심해서 그런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건강센터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다른 부처에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에다가 또 간호사를 배치하는 사업도 하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의료 인프라가 동 단위까지 이미 침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부산시에서 그래도 출발한 그 획기적인 정책들이 네. 있군요. 네, 괜찮은 예. 정책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정책이라고요? 마을 건강센터 사업입니다. 마을 건강센터 사업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랑해 주시도록 되겠습니다. 예,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교수님께서 우리 부산 시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민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다양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 못 해드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시에서 정책 입안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어떠한 정책으로 나타날 때 저희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수행될 때 시민 여러분들은 기존의 의료 이용을 솔직히 의료 이용도 지역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 뭐 굳이 서울 간다고 교통비 많이 쓰시면은 부산도 좋은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의료 이용도 부산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질병 예방과 건강 정진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건강은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보건의 날인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 정진을 위해 애쓰는 모든 보건 의료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건강한 시작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설계를 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